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86페이지입니다. 문제집 86페이지 16번 문제 보시면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중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잖아요. 자, 요거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잠깐 한번 여러분들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은 대도시 내 법인 등기 등에 대해서 중과세라는데, 자, 법인 등기 표준세율이 몇 배요? 3배로 중과세합니다. 2배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3배 중과세. 간단하죠? 등록면세는 그냥 표준세율의 3배입니다. 근데 다만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정에 따른 과밀역적 운영, 이 대도시라는 것이 큰 도시가 아니라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역적 운영을 말한다고 그랬죠?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중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똑같아요. 취득세나 등록면세나 중과 제외업종은 한 44개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그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은 중과세지 않는데 어떤 것들이냐 44개가 나와 있는데 대충 찍어서 우리가 봐야죠. 은행업, 유통업. 이 법령 순서는 은행업이 맨 위에 있는 게 아닌데 제가 항상 은행업을 먼저 얘기했는데 작년에 이게 지문이 나왔었죠. 은행업, 유통업, 사회기반시설 사업, 첨단업종, 의료업, 도시용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할부금융업 등등 해가지고 뭐 유선방송업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등록면허세에서 취득세에서 대도시 내 중과세가 나왔어요. 근데 중과세 한다고 한 것이 나왔을 때 이거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되겠니를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대도시 내에서 어떤 경우에 중과세 하느냐? 법인 설립하면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설립 등기하거나 지정문사무소 설치 등기하거나 대도시 바깥에서 내로 법인을 전입 등기하거나 이렇게 설립, 설치, 전입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 중과세를 합니다. 취득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대도시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하는 거예요. 표준세율의 3배 세율에서 중과세 2배를 뺀 세율이에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설립 등기, 전입 등기, 설치 등기 이렇게 등기만 하는 거고요. 얘는 간단해요. 표준세율 몇 배요? 3배 중과세합니다. 뒤바꿔서 서로 될 수도 있고요.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받고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6번 문제 여러분 보시니까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대도시 바깥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 후 5년 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해서 에 따른 등기할 때 표준세율이 몇 배요? 3배. 간단하게 3배로 중과세합니다. 2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경우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된다는데, 취득세는 이따가 또 비교해드리겠지만 취득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2번 정답이고요. 등록면허세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대도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도시 중과제 업종은 둘 다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87페이지 4번 지문이요.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 대상이 돼요. 자,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이 추가 신고납부요.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이 없는데 신고납부 기간이 예외적으로 요 경우만 기간이 나오죠. 자, 등록 후 이게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러면 그 규정되는 날부터 며칠이요? 60일. 이거 포인트고 30일 아니고 60일. 중과세를 정해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민납부한 세금 공제할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납부한다, 신고납부요. 그래서 추가 신고납부 기간 나면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납부. 취득세나 등록면세나 똑같이 3개 포인트로 확인합니다. 5번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정문사무 설치함에 따른 등기할 때 역시 표준세율이 몇 배요? 3배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16번 문제도 역시 비교해서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별 표시하시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87페이지 1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산업단지 공업지역 같은 데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18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자 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할 때는 연부 금액이고요. 근데 2번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원칙으로 언제라고요? 등록 당시 가액이고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고 3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세액을 결정하여 통자기 전까지 기한을 신고한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요. 우리가 기한을 신고요. 무조건 100분의 50 감면은 아니고 사실은. 그죠? 옛날엔 그랬었는데 무조건 50%인데 지금은 기간에 따라 나눠지기 때문에 자, 1개월 내 법정 신고 기한 지나서 1개월 내 기한을 신고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 같으면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 같으면 20% 감면. 이렇게 기간이 나와 있어야지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50% 감면.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어떤 경우는 그걸 우리가 새겨서 그냥 알아서 새겨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50%라고 하면은 이거는 1개월 내라는 전제하에서 이게 50% 감면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세 둘 다 기한후 신고 규정은 다 적용되고요. 신고납 받은 세금. 그래서 3번 지문 그렇게 알아서 새겨서 문제 보시고 4번 취득 당시 가액이 5억 원인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여서 취득일 현재 1주택이 되는 경우 1,000분의 10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다는데 이거는 현재 규정으로도 맞죠? 우리가 조정상 지역 내라도 1세대 1주택, 조정상 지역 외 지역 같으면 1세대 2주택까지는 자 일반 표준세율 적용되잖아요. 주택 1%부터 3%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1주택이 되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는 전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는 전자에서 1,000분의 10에 1% 세율 적용한다. 이렇게 취득가액이 5억 원, 6억 원 이하니까 5억이니까 1% 이렇게 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이 된다는 말이 있어야 돼. 1세대란 말이 사실은 들어가야지 정확하게 됩니다. 예? 자, 그렇잖아요. 개인별로 1주택이 아니잖아요. 1세대 1주택이 된다는 전제에서 이거 맞는 지문으로 보시고요. 자, 5번 취득세와 등록면세는 둘 다 소액징수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면세점이 적용되지 소액징수면제 아니에요. 등록면세는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둘 다 없고요. 그래서 소액징수면제 규정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적용되는 거죠. 맞습니다. 넘어가시면 88페이지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1번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에 과소신고, 무신고 가산세를 징수한다 그랬는데 이게 신고 의제에 관한 거죠. 우리가 등록면허세 이제 신고 의제에 관한 건데 여러분. 자,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신고 의제에 관한 건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신고 의제에 관한 건데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이따가 보고. 신고 의제에 관한 건데 어떤 건지 하면 여기 한번 볼게요.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요. 여기 보세요.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건데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요.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추가 납부 사유일 때는 그 신고기한까지 납부를 해요. 그럴 때는 자 법정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의제 봅니다. 그래서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작년에도 정답지로 나왔고 그전에도 시험에 몇 번 나왔고 이 신고 의제가 등록면허세는 결론적인 거라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신고기한에 신고 안 했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등록면허세는 영수증 갖고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납부를 했다 그러면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의제 봅니다. 그래서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징수하지 않습니다. 깎아준다 그래도 틀려요. 50% 깎아준다 그래도 틀립니다. 그래서 신고 의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여기 그래서 1번 지문이요. 19번 문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과소신고, 무신고가산세 징수해요? 징수하지 않습니다.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번 정답. 그 다음에 2번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재산권과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을 하는 자이다. 그러죠? 등록을 하는 자. 3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누구라고요? 권자. 4번 근저당권 말소 등기는 누구라고요? 설정자. 그 등기 설정자. 5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여러분요, 20번이나 21번 문제처럼요, 시험 지문에 오지선다 속에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묶어서 한 문제를 구성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가끔 나옵니다. 그러면 정답은 어디서 먼저 찾아야 되냐면 등록면허세 지문에서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 출제하는 사람이 취득세 문제 3문제, 그 다음에 한 문제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묶어서 냈어요. 그러면 어디서 정답을 찾아야 돼? 등록면허세에서 먼저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지문에서. 그래서 20번 문제 보니까 1번, 2번 이런 거 다 보니까 이렇게 자 보세요. 1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부가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우리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할 때 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출판권 등록이다. 이건 좀 수정한 건데 출판권 등록의 경우는 자 등록면허세에서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같은 무체지상권은 사람을 따라간다고 그랬죠? 어디? 주소지. 그러니까 주소에 예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3번 연부를 취득할 때 연부 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을 포함하고요. 4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의 20%는 농특세가 부과된다 하는데 그러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는 농특세가 감면세 몇 프로? 20% 부과되고요. 5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 등록면허세 징수하지 아니한다. 등록면허세 이런 거 있어요? 없습니다.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6,000원 받습니다. 5번 정답. 21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런데 1번이요. 취득세, 하여튼 이런 것도 문제 나면 등록면허세에서 원래 정답을 찾아야 돼, 지문을. 근데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를 용 대상이 됐다. 그러면 30일, 삑! 무조건 틀렸네. 취득세에서 30일 하면 무조건 틀리죠? 며칠?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공제해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이지. 그래서 포함 틀렸습니다.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공제해서. 보통 징수에 신고납부예요? 신고납부입니다. 그래서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납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30일 틀렸고 가산세 포함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납부한다. 그래서 두 개 부분이 틀렸고 2번입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 등기한 후 30일 취득세 신고납부한다.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언제까지요?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접수하는 날까지. 그래서 등기한 후 30일, 접수한 날부터 30일 틀립니다.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서 같은 법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표는 시가순위에 간다는데 국수, 공판법, 부, 객관적인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로 해야 돼요? 사실상 어떤 걸 과세표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입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이고. 4번 부동산 감유에 대한 등록물세 세율은 부동산 가격의 1,000분의 1로 한다. 저당권, 경매 신청, 감유, 가처분 등기는 뭘 과세표합니까? 예? 뭘 과세표해요? 채권 금액이죠, 여러분. 채권 금액. 돈 빌려 못 받을까 봐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물을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기한인 경우는 그 기한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맞잖아요. 등록면허세 신고할 신고의제, 신고할 자가 법정 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맞고요. 그래서 5번 정답. 그 다음에 22번 문제 등록면허세 부가징수에 관한 건데 쭉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반복돼서 나오고요. 23번 문제를 보시면 23번 문제요. 23번 문제도 여러분들 잘 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3번 문제도 잘 보셔야 돼요. 그 아까 21번 문제 같은 것은 다시 한번 21번 문제 취득세 좀 묶어서 나왔구나. 23번 문제. 23번 문제를 보시면 23번 문제 자, 틀린 겁니다. 1번에 보니까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상도한 토지로서 지적공상 지목이 묘진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부과하지 않는다. 우리 지목이 묘진 토지에 관해서요. 지목이 묘진 토지 여러 번 정리해 드렸는데 지목이 묘진 토지는 취득세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거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로요. 근데 자,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어떻게 한다? 비과세합니다. 이거 과세하면 사람들이 왜 내 명의로 등록하라고 그래? 혁명으로 등기해 막 그러면서 서로 미루고 재산세 부과한다? 부모님이나 조상님 묘소에 대해서 그러면 묘소 다 없애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비과세고 다만 재산세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요. 이 법인묘지용 토지는 요거는 공원묘지 같은 거, 요거는 사업용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별도 합산과세입니다. 법인묘지용 토지는 별도 합산과세하고 그냥 지목이 묘진 토지는 요거 어떻게 한다? 비과세합니다. 그냥 지목이 묘진 토지는 비과세하고요. 이런 것들 비교해서 지목이 묘진 토지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등록면허세에 과세표하는 경우에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것이 달라진 때는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한다. 그래요? 재평가 후에 아까 뭐로 한다고 했어요?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변경된 가액.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등록면허세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르면 공부상 금액을 과세한다. 등록면허세는 일단 형식주의 과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부동산 등기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인데 납세지 불분명하면 등록관청 소재지요. 취득세는 납세지 불분명할 때 취득 물건 소재지요. 취득세는 납세지 불분명하다 취득 물건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요. 자, 그 다음에 5번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압류 등기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 해지 등기할 경우 등록면허세는 비과세한다. 맞습니다. 이거 지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봐서요. 비과세한다고 보시고 맞고요. 그래서 2번 정답이고 24번 문제 이거 보겠습니다. 24번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꼭 반드시 아셔야 되는 상식적인 그런 것들만 들어있어요. 24번 문제는 별표시합니다. 여러분들. 24번 문제는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 들어있네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어디입니까? 부동산 소재지지. 부동산 소재지. 2번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에 납부했을 때는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니죠?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보니까 신고의제,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틀렸고 뒷동네. 3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세율은 자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 암기 어떻게 했습니까? 상, 3, 8 무조건 뒤에 겁니다. 1,000분의 8이어야 돼요. 과세 표준은 소가점을 해드리니까 소유권은 부동산 가액이고 세율은 상, 3, 8 1,000분의 8이 돼야 되고 4번입니다. 부동산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 표준의 세율 중에서 산순한 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세 증활할 지자체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 나오면 안 되고 언제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여러분. 기간 나오면 안 되고 상속증여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대도시 바깥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 등기 세율의 100분의 200을 적용한다. 등록면허세는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편수 몇 배? 3배 중과세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정답.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 25번 문제는 29회 때 문제입니다. 자, 갑이 을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전세권자인 갑이다. 설정 등기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권자. 설정 등기는 권자. 그러니까 전세권자 맞죠? 2번 부동산 소재지와 을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을의 주소지이다. 아유, 지방세에서 부동산 등기할 때 어디입니까?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취득하고 등록하고 보유할 때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부동산 소재지고 3번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이 과세 표준이고 세율은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1,000분의 2. 4번 전세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건당 6,000원보다 적으면 무조건 얼마요? 6,000원으로 하고. 5번 만약 병이 갑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등록면허세는 이전받는 자, 그 등기부상의 권리자, 예? 이전받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겠죠. 예, 그래서 병이 납세의무자가 되고요. 26번 문제 작년 30회 문제입니다. 보세요. 종합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1번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다. 등록면허세는 납세지가 잘 이렇게 지문에 나오죠. 예, 부동산 소재지 맞고. 2번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하기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이게 뭐예요? 신고, 의제죠 지금?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지만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니까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부과된다 틀렸습니다. 또 신고의제가 또 나왔죠 작년에도. 3번입니다.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해서 경정 등기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지가 지번을 잘못 썼다가 아차 실수했네. 저 고치고 이런 거 나하고 관계없잖아요. 이런 단순한 표시 변경, 회복, 경정 등록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등록면허세에서.
4번이요.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잔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본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 근저당권 같으면 채권 최고액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5번 한국은행법, 한국수출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함에 따른 등기한 법인이 그 등기로부터 2년 내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 없을 때 등록면허세 중과세 해야 하나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 의료,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27번 문제.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지문들이 쭉 좀 들어있고 그런데요. 27번 문제 봅니다.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이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2번 저작권, 출판권도 같은 이런 무치재산권은 사람을 따라가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한다?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3번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 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은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이거. 다만 법인의 자본금,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 전에 따른 등기 등록은 제외한다. 즉 과세하고 이거는. 4번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60, 20, 1천분의 22%입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1%, 2%, 3% 그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중에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율한다. 그래서 1%부터 3%까지 주택 6억 원이야 1%, 6억 초과 9억 원이야는 1.01에서 2.99, 9억 초과하면 3%. 그 주택에 대한 그 세율의 절반의 세율을 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5번입니다. 등록자 신고했거나 신고된 금액이 C값 손해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C값 손해액을 과세 표준하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C값 손해액보다 적게 유상 취득한 경우 C값 손해액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한다. 국수, 공판법, 부잖아요. 자, 개인이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C값 손해액보다 적게 유상 취득했습니다. 자, 그러면 뭘 과세 표준하느냐 그런 건데 등록자 신고했거나 신고했으면 적으면 C값 손해액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C값 손해액 적게 했다.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면 자 공무원들 여기다 다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객관성인 거라니까 C값 손해액 관계없이 뭐로 합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8번 문제를 좀 별표시합니다, 여러분들. 28번 문제 별표시하시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뭐 조금 저기 한 지문도 있지만 또 필요한 지문이 있어서 별표시합니다. 옳은 거 그랬는데요. 1번 광업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물세 납세 중 광업권자 주소지다는데 광업권은 광부소재지예요. 그냥 알아둡니다. 광업권 납세지는 광부소재지. 어업권은 어장소재지. 어업권은 어장소재지. 광업권은 광부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주소지로 가는 것은 아까 무치재산권이요.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이런 것들이 그렇고요. 광부소재지고 2번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지자체 단체별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한다. 자, 취득세는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하면 소지비를 안분하는데, 그죠? 면적비로 나눠요, 시가순액비로 나눠요, 시가순액비로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소지비를 안분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등록관청 소재지. 한 곳에 몰빵.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등록관청 소재지.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등록관청 소재지고 한 곳에 몰빵입니다. 등록면허세는. 3번 봅니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의 부동산 소유가라는 지자체에서 부과한다. 아까 제가 요거 정리해드렸었습니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록에 있어서는 이거를 하나의 등록으로 봐.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하나의 처음.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등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땡, 각각의 땡입니다. 4번 부동산 등기에는 납세지는 등기 등록 받는 자의 주소지 관한 등기소에도 하는데요. 아유, 주소지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고 등기소에 등록물세를 냅니까, 여러분? 등기소에 등록물세네요? 아니지. 등기소는 등기 신청하는 거고. 자, 등록물세는 어딜 납세지를 합니까? 지자체, 도구요. 구도에. 자, 그래서 주소지 땡, 부동산 소재지고 등기소 아니고 그 지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등록면세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등록관청 소재지요. 납세지 불분명할 때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고 등록면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납세지 불분명할 때 취득세는 납세지가 취득 물건 소재지고 취득하는 물건 소재지고 취득하는 물건 소재지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등록관청 소재지.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봅니다, 여러분들. 등록관청 소재지. 납세지 불분명할 때. 자, 됐고요. 29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또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94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짝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 없어요. 취득세 같은. 그 다음에 기한후 신고는 다 허용되고요. 이런 것들. 등록면허세, 부가세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취득세랑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 비과세는 뭐 여러분 당연히 이런 것들 비과세고요.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아까. 자, 여기를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취득세는 과세주체가 특광도, 등록면세는 구도입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고, 도가 있는 곳은 둘 다 도세고요.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하는데 등록면세는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 규정되죠.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등록면세는 계약의 무효 취소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납세금 송입 시기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세는 등기등록하는 때, 사적 들어가면 안 되고 둘 다. 과세표준은 둘 다 신고 납부하니까 납세무자가 결정하는데 원칙 신고하는 거에 예외적으로 시가순액 국수공판법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격인데 등록면세는 등기등록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취득한 후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격이 변경됐을 때 등록면세는 뭘 과세표로 한다?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재평가 후에 변경된 가격이 되는 거예요. 등기등록 당시 가격이니까. 세율은 우리가 쭉 봤고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의 경우에 토지 지목 변경한다. 자, 취득세는 1억이었는데 밭에서 대로 지목 변경되면서 1억이었는데 5억이 됐다.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하고 의제수익이니까 간주수익이니까 세율은 어떤 세율이다? 간주수익이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를 정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지목 변경 등기할 때 건당 얼마? 6,000원. 건당 6,000원 적용됩니다. 달라요, 여러분들. 비교하시고.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예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별장, 고락장, 굴상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한 등록시 중과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신고 납부 기간 취득세는 원칙 취득일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 포함해서 60일 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는 상속개시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상속개시이 아니라 상속개시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내 신고 납부입니다. 근데 등록면세는 원칙적으로 기간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상속증여 포함해서요. 예? 그래서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한다. 땡. 60일 아니에요. 등록하기 전까지고. 또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상속기시 속한 달 말부터 6개월에 신고 납부한다. 아닙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든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든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나오면 안 되고. 근데 등록면허세나 취득세나 둘 다 기간이 나오는데 추가 신고 납부 기간이 있어요. 아까 등록면허세도 취득세랑 똑같아요. 취득 후,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과세 추징 대상이 됐다. 그러면 중과세이 된 날 사유 발생일부터 둘 다 며칠 내? 60일 내. 여기 지금 생략했지만 앞에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60일 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자,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추가 신고 납부가 나오면. 자, 그래서 이 경우만 등록면허세는 기간이 있고요. 취득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지만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포탈하고 싹 안 되니까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한후 신고는 둘 다 허용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기한후 신고할 수 있고요. 취득세는 면세점 규정이 적용되는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거 있어요? 없습니다. 소액징수 면제는 둘 다 적용되지 않아요.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이런 거 없고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없고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6,000원 징수합니다. 취득세는 보세요.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에서 납부하게 할 때 이 특별징수 규정이 취득세는 없어요. 근데 등록민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민세를 특별징수해서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다. 부가세, 취득세는 감면이 있든 없든 농특세, 지방교육세인데 등록민세는 감면받은 게 없으면 뭐만? 지방교육세만.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농특세가 감면세계 20%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감면이 있든 없든 농특세 부과되고 지방교육세 부과되는데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이건 뭐 우리 저기 때 풀어본 거고요. 우리 자 9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민세 다 받고 제3장 재산세와 기타 지방세입니다. 여러분 재산세요. 한번 봅니다. 여러분 재산세 고개 한번 드시고요. 목 운동 한번 다시 하시고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립니다. 허리도 좌로 아이고 우로 돌리시고 아이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여러분들 아이고 어깨 돌리시고요. 네, 좋습니다. 원서 접수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학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대행해 주니까 참 편한데 보니까 인강수강생분들 중에는 보니까 제가 말 들어보니까 월요일날 첫날 딱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학교로 할 수 있잖아요, 접수가.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보니까 사태 때문에 학교 좌석을 이렇게 이제 띄워서 이렇게 하고 이런 거 하고 등등.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요번에 접속자도 많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혼란이 좀 있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접속도 지체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원하는 학교에 못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걸 첫날 인강수강 여러분들은 다 학원에서 대행해 주니까 문제가 없었죠. 근데 일반 인강수강생분 중에는 보니까 첫날 해야 되는 걸 모르고 그냥 천천히 하면 되겠지 이러다가 자기 사는 동네 근처에 아예 그냥 학교 다 마감돼가지고 없어가지고 전혀 그냥 엉뚱한 먼 곳에 접수했다는 어떤 인강수강생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그런 거 뭐든지 빨리 서둘러야지 말이야. 그거를 갖다가 넉넉고 그냥 천천히 기간을 딱 보니까 그냥 천천히 하면 되겠지. 또 며칠 지나가지고 했다가 완전히 망한 수강생들이 있고 그러던데 그러면 안 돼요. 시험 당일날 가까운 데서 봐야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까운 데 가야지 좀 편하게 가가지고 딱 가서 미리 해서 마음도 정리하고 이러는 거지. 너무 먼 데면 허둥지둥 가가지고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벌써 일단 심리적으로. 그래서 좀 그런 분도 계시는데 항상 서두르셔야 되겠습니다. 94페이지 펴놓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94페이지 펴시면 우리 재산세는요, 여러분 재산세는 세 문제 정도가 거의 고정적으로 출제돼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세 문제 정도가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세 문제 정도예요. 재산세는 과세 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지, 특히 토지 있잖아요. 토지를 보유할 때 토지 유용 구분하는 것은 시험에서 여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 토지가 어느 형에 속하느냐, 면적이 똑같다고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모든 토지인데요.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이걸 면적이 똑같다고 세금 똑같이 부과할 수 없으니까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이용을 나누죠. 분리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이렇게 세 이용으로 나눌 때 이 토지가 어느 형에 속하느냐 이거요. 직접적으로 토지용을 묻는 문제는 가끔 나오고 29회 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30회는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그랬고, 다만 간접적으로는 제가 30회 시험 때도 작년 때도 세율, 재산세 세율이라든가 종합부동산세하고는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재산세 세율 문제에서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또 그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에서 종합문제에서 정답지문이 재산세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지용 구분은 여전히 간접적으로 항상 시험에 의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예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시험에 거의 이것은 나옵니다. 거의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올해 같으면 특히 최근에 원래 자주 나오는 건데 최근에 좀 그렇기 때문에 냈기 때문에 올해는 역시 납세 의무자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것은요.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한데 작년에 재산세 세율 문제가 독립화 문제로 나왔는데 올해는 세율 독립화 문제로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과세 표준도 올해는 묶어서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율은 여전히 또 한 문제 묶어서 나올 수도 있고 종합 문제 속에서 그렇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할지. 또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데 어떻게 징수가 되니 납세 절차는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무조건 나오는 거고요. 특히 올해 분할 납부를 중심으로 해서 시험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작년에 재산세 비과세 문제가 독립한 문제로 나왔어요. 올해 또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이게 종합 문제 속에서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우리 재산세 출제대 공부합니다. 94페이지 보겠습니다. 1번 재산세 특징에 관한 설명 옳은 것. 재산세 특징이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번 보시면 문제를요. 1번 문제 한번 편하게 봅니다. 재산세는 특광도세로서 재산의 보유에 따른 수익을 세우는 수익세이며 응익과세에 해당한다는데 뭐가 틀렸어요? 재산세는 시군구세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세지, 특광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재산 보유에 따른 수익을 세우는 하는 수익세는 맞아요.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고, 이런 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해하면서 알아야 됩니다. 응익과세, 응할 응이고 이건 수익성이죠.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에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 응익과세는 맞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시군구세가 틀렸습니다. 2번이요. 재산세는 특정 재산을 보유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며 과세권자 결정에 따라 과세액이 확정되는 보통징수 방식의 세목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 재산세는 특정 재산을 보유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며, 보유하는 때가 맞긴 맞는데 보유하는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과세 기준일 언제예요? 6월이지요. 그래서 조금 표현은 애매하지만 재산세 납세무 성립시기는 정확히 얘기하면 과세 기준일입니다. 매년 언제입니까? 6월이지요. 그래서 앞동네 틀렸고요. 뒷동네는 맞습니다. 뒷동네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고요. 3번 재산세는 과세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며 무엇에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상,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실질과세원칙상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며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거죠. 그래서 공부상 현황 땡,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4번 재산세는 대상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 성격만이 있다 그러는데, 자, 재산세는 원칙 물세라 개별 과세합니다. 물건 각각.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내 2채 이상의 주택이 있어도 주택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근데 다만 토지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도 있다.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내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끼리 소유자를 어떻게 한다? 합산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 인세력 성격이 있다. 양다리 걸쳤다 그랬습니다. 물세 성격만 틀렸습니다. 5번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상별로 개별 과세하나 예외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별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소지하는 토지를 어떻게 한다? 합산 과세한다. 이게 맞죠? 재산세는 원칙, 건축이나 주택은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 토지만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2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는데요. 재산세 성격 특징 여기 잠깐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시군구세고요.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는 당연히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고, 보유과세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죠. 과세 기준인데 매년 언제다? 6월이에요. 재산세는 항상 뭘 판단할 때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과세 표준 등등 항상 뭘 판단하면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물세라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근데 토지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이 있어서 동일한 시군하나 구역 내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 과세합니다. 징수 방법 재산세는 보통 징수입니다.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고지서에 기재된 법정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 몇 프로? 3% 깔고 계속 안 내면 납기 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과상금 적용하죠. 몇 프로씩? 0.75%씩. 1만 분의 75. 0.75%씩 중과상금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몇 개월? 60개월. 5년에 한해서요. 우리 이거 했었어요. 우리 납부지연가산세, 국세 납부지연가산세에서 제가 이번 순환에 추가해서 알려드린 게 있습니다. 자, 1일 0.05% 적용되고 그럴 때 이 납부지연가산세는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몇 년으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몇 년으로 한다고 해서 기간을 5년으로 한다. 그래서 5년까지만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지방세 중과상금 몇 개월이요? 60개월이면 몇 년이에요? 5년이죠. 지방세는 60개월. 국세는 몇 년? 5년까지만. 그 다음에 적용되고. 자,
중과세금 정할 때 체납한 지방세가 얼마요? 30만 원 미만은 중과세금 정하지 않으니까 30만 원 이상부터 중과세금 정합니다. 30만 원 미만 정하지 않고. 국세 납부정가산세는 얼마 미만일 때 납부정가산세 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100만 원 미만일 때,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일 때 납부정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벌써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들? 이래가지고 9.10월 마무리 과정이 끝까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강의를 들어야지 관련한 거 이렇게 계속 언급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기억을 재생하고 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시험장 갈 때까지 그래서 시험용 공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그래야지. 하여튼 국세는 100만 원 미만,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재산세는 소액징수면제가 적용돼서 거기서 장당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이면 징수하고요. 미만은 징수하지 않고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 골라라. 그럼 뭐? 재산세. 물납, 분할납부 유일하게 다 허용되고 세부담 상한 규정이 적용되죠.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또 사실주의 과세하죠.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현황 부과하죠.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특징을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가 지금 문제가 납세의무자가 먼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납세의무자를 먼저 이 문제 지문을 통해서 납세의무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납세의무자를 먼저 봅니다. 자, 한번 보시면 납세의무자는 바로 그냥 우리 지문을 보면서 납세의무자는 중요하죠, 여러분들. 납세의무자는 올해 제가 별표시 아까 3개 했잖아요. 중요한데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1번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로 한다. 그렇죠? 항상 재산세를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 과세 기준이요. 2번 재산세 과세상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를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인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3번 재산세상 재산의 사용자를 그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재산세에서 유일하게 어느 경우에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여.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 사용자입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는 이따가 또 볼 건데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일 때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 우리 나중에 지금 여기 보세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이따가 또 나옵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예를 들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어떤 재산에 대한. 근데 이 재산에 대한. 근데 을이라는 사람하고 서로 소송 중이에요. 지금 서로 자기 거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권자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누가 승소할지 알 수 없잖아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합니다. 그럴 때 재산세는 수익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실상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러면 누구냐면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이 재산 사용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를 말합니다. 행방불명. 그래서 어디 간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용자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이다. 그렇다죠?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으니까 공부상 소유자. 아니에요. 공부상 소유자는 어디 간지 알 수 없거나 그 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니까 누구예요? 사용자. 요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볼 거고요.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지자체와 재산세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자, 국가, 지자체, 조합과 첫 번째 요건입니다. 국가, 지자체, 조합과 두 번째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엔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라고요? 매수계약자예요. 공부상으로는 연부금 다 체류 전까지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질적으로 권변동 됐다고 해서 누가 납세의무자? 매수계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재산세상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가 지정하는 공유자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는데 자, 해설에 거기 나와 있다시피 해설을 한번 다시 봅니다. 재산세상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공유재산의 경우는
그 지분에 해당한 부분,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서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자, 공유재산은 좌우지간 누구라고요? 지분권자예요.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유재산이다. 갑은 60%, 을은 40%,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시험에서 공유재산의 경우는 뭐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또 지자체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최연장자로 한다. 아닙니다. 다 틀리고 공유재산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재산세 과세일련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누가 납세무자라고요? 사용자. 금방 제기했죠? 이 시험에서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공부상 소유자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아니고 공부상 소유자 아니고 사용자입니다. 그 재산을 사용하는 사용자. 공부상 소유자는 어디 갈지 알 수 없거나 그 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니까 사용자입니다. 다시 한번 소유권 귀속 불명하다. 누구? 사용자. 1번 정답이고 2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를 건축물과 부속토지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그랬습니다. 면적 비율 아니고 뭐예요? 이거 면적 비율 아니고 뭐? C값 순액 비율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C값 순액 비율로.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고 이런 거 제가 지금 PPT를 넘길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납세 의무자냐?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요.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우리 인강수강생 한 분이 또 어젯밤에도 또 질문하셔가지고 또 그런 게 있는데 미리 예습하다가 질문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예습하다가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미리 혼자 문제를 풀어보다가 궁금증이 생겨. 강의 안 듣고. 그러다가 궁금하니까 질문하시고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강수강생들. 예? 그럼 뭐야. 본인이 예습하다가 궁금한 거 질문하면 어떻게 강의 들었는데 그 들은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됐을 때 질문하셔야 하는 거지. 미리 예습하다가 혼자 예습하다가 질문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새벽까지 잠 못 자고 그 질문 답글 달려면. 그러니까 듣고 나서 궁금하신 거 질문하셔야지. 혼자 예습하다가 질문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릅니다. 주택은 원래 공시 가격을 평가할 때도 주택과 일정 면적의 토지 가격을 하나로 공시 가격을 평가합니다.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요. 또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그럴 때 자, 우리 이제 뒤에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또 2인 이상의 공동 소유할 때 세금 계산 어떻게 하냐면 주택의 건물과 토지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에 합산한 과세액순액이에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합니까? 세금 계산할 때 합산합니다. 합산해서 계산해요. 자, 여러 채 동일한 시공 관할 구역 내 주택이 여러 채 있을 때는 자, 갑이라는 사람 소유입니다. 동일한 시공 관할 구역 내 주택 여러 채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주택별로 각각 계산하고 소유자별 합산하지 않고요. 주택별로. 근데 소유자별 합산 X고요. 소유자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주택별로 각각 계산하고. 근데 주택의 이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요? 하나로 합산합니다. 그래서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금액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여러분. 자, 그럴 때 시험에서 나온 것이 뒤에 나오는 것이 나중에 나올 것이 다음에 나올 것이 주택의 건물과 토지 구분 계산한 그러면 틀려요. 건물, 토지는 토지 과세 표준이 아니라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입니다. 또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 세율이 아니라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합산한 과세 표준. 그래서 이제 여긴 이겁니다. 이제 이 세액이 나왔어요. 그럼 누가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냐? 저 나온 세액에 대해서 주택은 원래 건물과 토지 공시가격을 하나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럴 때는 저 나온 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부할 의무를 지냐, 얼마 책임을 질 거냐. 그럴 때는 납세의무자 판정할 때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시가 표준액을 각각 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 표준액 비율이요. 만약에 6대 4의 비율이다 그러면 저 나온 세액에 대해서 60%는 누가요? 토지 소유자 의리.
저 나온 세계 40%는 누가? 갑이 납세무자 됩니다. 만약에 저 나온 세계 100만 원이면 시가 순익 비율이 6대 4의 비율이면 100만 원이면 60만 원은 을이 납부할 의무를 지고 40만 원은 갑이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택의 건물과 토지 요거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분 재산세 계산할 때 건물과 토지는 합산하는 과세 표준금액에 주택 소유세 계산하고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 주택의 건물과 토지 면적별로 나눠요? 시가순익비율로 나눠요? 시가순익비율로 나눕니다. 면적별로 나누고 이렇게 바꾸면 X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면적별 X고 시가순익비율로 나눕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2번 면적비율이 아니라 보다 시가순익비율로 암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 소유자. 3번입니다. 국가와 재산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매도계약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아니고 누구라고요? 매수계약자입니다. 매도계약자면 국가나 지자체니까 비과세제. 그래서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앤드 연부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냥 매매계약이 아니라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그럼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제로 권리변동 됐다고 봐서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매수계약자입니다. 매수계약자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중을 납세무자로 본다. 종중소임을 신고 안 했는데 과세권자가 어떻게 알아요? 종중재산인지.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요. 실제는 종중재산이에요. 종중소임을 신고 안 했다.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공부상 소유자지. 이거 종중소임을 신고하면 종중이지만 종중소임을 신고 안 했을 때는 누구라고요?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공유재산의 경우에 그 지분에 해당한 부분에서 지분권자를 납세무자로 보되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공유자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 아닙니다. 공유재산인데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그 지분권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자,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인데 지분에 표시가 없다? 균등한 것으로 봐요. 50%씩. 그래서 갑은 50%, 을은 50% 이렇게 지분권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입니다. 넘어갑니다. 96페이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보니까요. 지방세법상 2020년 재산세 과세기일연제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에 보니까 5월 31일에 재산세상 재산의 매매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한 매도인입니다. 재산세는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6월 1일이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5월 31일에 잔금도 수령했고 등기까지 됐대요. 그럼 완벽하게 6월 1일 날 봤을 때는 완벽하게 누구 거예요 지금? 에?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6월 1일 날 봤을 때는 매수인이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납세무자입니다. 기억번 틀렸고요. 니은번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유토지 지분권자.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공유재산은 좌우지간 지분권자예요. 맞네요? 니은번 지분권자 맞고. 디귿번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를 구분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무자예요? 수탁자. 신탁재산은 수탁자입니다. 위탁자 아닙니다. 수탁자예요. 자, 디귿번 또 요거 수탁자. 디귿번 틀렸고 리을번 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채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 채비지 보류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사업 시행자입니다.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 시행자예요. 사업 시행자. 자, 그래서 틀린 것은 기억 디귿 리을번이 틀렸습니다. 4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97페이지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종합 문제로 박스형 문제로 나왔는데요.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상 납세무자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옳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기억번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으로 본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있잖아요.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A 상가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A 상가 토지 갖고 있어요. A 상가 토지 갖고 있고
을이란 사람, 근데 갑이 또 A상가 토지도 있고 갑이 B상가 토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상가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잖아요. 상가 토지는 토지용이 별도죠. 별도가 뭔가요? 이러면 좀 곤란하고 그런 분들은 우리 토지용 구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3, 4월 달이나 5, 6월 달 강의를 꼭 들으시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토지용 구분은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토지용 구분은 그것만 설명해도 1시간 계속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 상가 토지는 우리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A 상가 토지니까 별도 합산입니다. 그러면 아까 재산세는 토지의 경우 인세력 성격이 있어서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를 어떻게 합니까? 합산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해서 합산해서 가격을 합산해서 부과해야 되는데 문제는 비상가 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거나 자 경감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얘는 비과세 면제 경감되는데 얘를 별도 합산으로 보면 A상가 토지 합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비과세 면제 경감인 걸. 그러니까 합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얘를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 경감되는 경우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합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기억번 자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으로 본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보지 않습니다. 합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니은번입니다. 국가가 선승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형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무가에 따른다. 여러분, 여기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가 지자체 조합과 앤드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앤드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는 아까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제로 권리변동 됐다고 해서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였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국가가 선승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형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으면 법령에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 계약자로 본다.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부상 국가 등의 소유도 실제로 권변동 됐다고 봐서 매수 계약자입니다. 그래서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맞죠, 여러분들? 네. 디귿번 임시로 사용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일현재 1년 미만의 것은 재산세를 비과세합니다. 얼마 있으면 없을 거니까. 근데 별장은 재산세를 부과하는다. 아유,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치성 재산 나왔다. 별장, 고락장, 고부상 등등. 그러면 무조건 뭐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별장이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이지만 별장, 사치성 재산이니까 과세입니다. 부과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번만 옳습니다. 주의하시면서 봅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같은 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아까 저 7번 문제도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7번 문제도 납세무자 별표시 하나 더 합니다. 얘도 잘 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기일현재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시니까 1번에 공유재산인 경우 또 반복되네요. 그 지분에 해당한 부분,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2번도 반복되네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을 때 누구라고요? 사용자. 3번 지자체와 재산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재산의 사용권 무상으로 부여받았다. 공부상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제로 권리변동 됐다고 봐서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 4번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된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세금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5번 때문에 지금 이 지문을 봅니다. 별표시하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이행되지 않고 앤드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을 때는 공동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납부함을 준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실래요? 우리가 상속이 개시된 재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요. 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 한번 봅니다. 납세무자 누가 되는지. 상속이 개시된 재산이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먼저요. 상속 등기가 안 됐어요. 여러분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는 건데 상속 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상 이 재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어요. 그러면 과세권자는
이분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사망 신고에서 알게 되는데 돌아가신 분한테 재산세 내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상속 순위를 보고. 그래서 누가 납세의무자?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랍니다. 이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누구라고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예요. 2순위는 누구다?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자, 주된 상속자,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예요.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니까 배우자와 자녀들은 1이고 그러면 배우자고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그 다음에 자녀들만 있다.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일 때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입니다. 또 보세요. 상속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 안 됐어요. 근데 사실상 소유자 신고는 됐어요. 그럼 누구라고요? 그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때는 이제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가 되고요. 근데 여러분 또 봅니다. 상속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누구예요? 상속인이 상속 등기 됐으니까 상속인이 누군지 알게 됐으니까. 자, 그래서 상속 등기가 되면 상속인입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근데 상속 등기 안 됐을 때 누가 상속받지 부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납세의무자라고요?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다? 주된 상속자예요. 그래서 주된 상속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5번에 상속 등기 안 됐는데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되는데 공동 상속인 각자 아닙니다. 자, 상속인 아니에요. 주된 상속자입니다. 넘어가시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넘어갑니다. 자, 98페이지로 갑니다. 98페이지. 그래서 8번 문제는 8번 문제는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한번 보세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4타임으로 하려다가 조금 길게 3타임으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고기 한번 드시고요. 조금만 더 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 마지막 시간을. 자, 어깨 돌리시면서 프리스타일로 몸 좀 푸세요, 여러분들. 프리스타일로 몸 좀 풉니다. 알아서 몸을 좀 푸세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몇 문제만 더 풀고, 자, 마칠 거예요. 그래서 몇 문제만 더 풀 거니까. 보시면은, 8번 문제를 보시니까, 납세지, 납세의무자 틀린 거예요. 1번, 과세기준일년제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산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양수된 때는 양수인을 재산세 과세장에 등재하면 해당 연도 납세 의무자로 본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자, 우리가 과세기준일에 양도양수가 있다. 자, 갑과 을이 부동산 거래하는데 6월 1일 기준으로 항상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 의무자를 판단합니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이 치러지면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이 치러지면 누가 납세 의무자? 원칙적으로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니까 누구예요? 매수인입니다. 6월 1일 이후에 근데 잔금이 치러졌다. 자, 6월 1일 지나서 잔금이 치러지면 자, 6월 1일 날 재산을 소유하는 자 누구예요? 매도인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6월 1일 날 오전 12시에 만나서 잔금을 치루었다. 누가 납세 의무자입니까, 여러분? 양수인. 과세 기준일에 양도 양수가 있을 때 누가 납세 의무자? 양수인. 양수인 납세 의무자랍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은 당해연도 재산세나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6월 1일까지는 잔금 치르면 안 돼요. 6월 1일 지나서 6월 2일부터 괜찮습니다. 그래서 6월 1일까지 잔금을 치르게 되면 당해연도 재산세나 종부세는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맞고 2번 반복됩니다. 2번. 자, 근데 4번을 좀 보세요. 주택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지방세는 좌우지간 납세지 어딥니까? 물건 소재지입니다. 주택 소재지지. 주택 소재지. 그 다음에 여러분요. 9번 문제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9번 문제도 반복이 되고 있는데 자, 9번 문제도 반복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길어가지고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시니까 기억번요. 자, 5월 31일에 재산세상 재산의 매매 잔금을 수령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 6월 1일 현재 매수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5월 30일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했습니다. 아까도 나왔네요. 그럼 6월 1일 현재 완벽하게 재산을 수령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 완벽하게 누가 갖고 있어요? 매수자가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5월 31일에 재산세 잔금을 수령하고 자, 등기까지 완벽하게 했으니까 누구다? 6월 1일 날 소유자는 매수인이겠죠? 예, 그래서 매수인입니다. 니은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시가순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라 본다 그랬습니다. 아까 했었는데요. 납세무자,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 자 어떻게 합니까? 나온 세계에 대해서 면적비로 나눠요? 시가순액 비율로 나눠요? 시가순액 비율로 나눠서 그 시가순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납세무자로 한다?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맞네요,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디귿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 수탁자예요. 그래서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수탁자입니다. 위탁자 틀렸고요, 여러분들. 위탁자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니을번 도시개발법의 시행에 따른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및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기에 의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채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무자 된다고 아까도 나왔었어요? 사업 시행자입니다. 사업 시행자. 기출 질문인데 사업 시행자고요. 그 다음에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이 되는데도 신고하지 않아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재산세는 원칙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인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것은 디귿하고 리을이 틀렸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음번. 그래서 4번이 기역, 니은, 미음번이니까 어떤 거예요? 기역, 니은, 미음번. 1번이 오르네요. 1번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무제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문이 이제 작년에 신설된 건데 한번 그냥 가볍게 보면 돼요.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에 수입하는 경우에 누가 납세무자다? 수입하는 자. 이거 한번 그냥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을 보겠습니다. 국가의 건축물을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건축물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 당해 건축물은 국가 등의 소유이므로 매수계약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데 아니죠, 여러분들? 국가지자체, 지자체조합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입니다. 그래서 4번 이거 틀렸습니다. 자,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납세무자 뭐 이 정도 보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 자, 11번, 12번은 여러분이 납세무자 읽어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그래서 항상 재산세는 납세무자 판단할 때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걸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같은 것은 한번 볼게요. 다음 사례의 경우에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가 그랬습니다. 갑의 아버지가 2020년 5월 30일 사망해서 갑의 어머니와 갑의 형, 갑의 여동생이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상속받게 됐다. 그러나 이들은 6월 인제 상속 등기도 안 됐고 사실상 수자 신고도 안 됐을 때 누가 납세무자냐 그랬는데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 결정의 1순위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상속지분이 다 일로 똑같아.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했든 안 했든. 근데 배우자는 5할 가산에서 1.5죠. 그래서 상속순위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누가 납세무자 된다 그랬어요? 누가 납세무자? 배우자. 주된 상속자. 그래서 갑의 어머니가 되겠네요. 배우자가 주된 상속자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없다 그러면 누구요?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부터 이제 과세 대상인데요. 재산세 과세상인데, 재산세 과세상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봐야 될 것 같으네요. 오늘 좀 많이 봤어야 되는데, 어째 좀,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렇구나. 또 오늘도 그 취득세 그 시행령 개정 내용 또 한 30몇 분, 그 30분 설명하느라고 그랬구나. 하여튼,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1시간 설명하고, 하여튼, 중간에 왜 바뀌냔 말이지, 법이. 진짜 우리 공부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 시간도 뺏기잖아요, 이렇게. 개정 내용 또 강의하느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지만
취득세 개정 내용 그래도 우리가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잠시간 잠깐만 보세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일단 무조건 마칩니다. 근데 마치기 전에 잠깐만요.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 있지만 다음 주에 어떻든 간에 우리가 문제집 과정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무리 통역 모의고사 과정, 그 다음에 우리가 쪽집게 백선 특강, 또 그 다음에 총정리 우리 이론 특강 이제 이런 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9, 10월 과정을 꼭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하이라이트와 엑기스 여태까지 이렇게 수없이 표시하고 뭐하고 이런 거 다 언제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냐면 9, 10월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한 거고요. 그래서 9, 10월 과정에 저희들 일정에 맞춰가지고 정신없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들 요약집이든 문제집이든 뭐 전국 모의고사 문제들이든 오답이든 뭐 여러 가지 공부했던 요약집이든 공부했던 내용들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번 주에는 요약집을 본다 그러면 시험 보기 전에 이걸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하루 동안에 그냥 공부했던 것들을 중요 표시된 것을 눈으로 그냥 눈마중만 하는 거예요. 쭉 공부했던 걸 눈으로 정독해서 읽고 쭉쭉 읽고 그냥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랬다가 틀리면 그 부분이 내 구멍이니까 거기 메우고 해설 강의 들어서 메우고 다음 날 것도 정신없이 또 막 뭐 이렇게 공부하고 훑어보고서 시험 보고 훑어보고 시험 보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저희 일정에 맞춰서 인강수행 선생님 똑같습니다. 저희 일정에 맞춰서 매일매일 공부했던 것들을 정신없이 복습하고 시험 보고 이러면서 실력이 한 번씩 하면서 팍팍 늘어갑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백선 특강도 그렇고 꼭 여러분들이 다 수강하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런 것도 선택적 그냥 들을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들으세요. 9, 10월 달에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여러분들. 시간과 돈과 노력을. 그래서 딱 9, 10월 달에 바짝 해가지고 학교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점수 안 나오고 그런 분들도 실망할 거 없어요. 마지막 2달 그때가 진짜 중요합니다. 2달 바짝 하시면 되고요. 그럼 다음 주에 어떤 문제풀이 마지막 재산세 다 보고 종부세 다 보고서 다음 주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시간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